안녕하세요. 지미의 세상만사 지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험을 보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하는 추천 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여준 부분으로 가시면 Recommended Book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추천 도서에 그 PDF 파일이 하나가 뜹니다. 이것이 그 파일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파일에 나와 있는 건 총 약 15가지 됩니다. 여기에는 텍스트북도 있고 그리고 협회나 다른 곳에 링크된 사이트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했던 책들을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1번과 4번의 촬영학입니다. 두 권 다 촬영학 책인데 여기서 주로 쓰는 책은 4번의 3권짜리 촬영학 책입니다. 보통 한국의 촬영학 책들도 이 책을 번역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3권이기에 내용이 방대하고 또 요즘 많이 쓰지 않는 촬영법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1번 촬영학 책은 한 권짜리인데 조금 두껍습니다. 3권짜리에 한 총 한 권 반 정도 합쳐놓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총 3권짜리보다는 얇습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1번의 촬영학 책 내용을 조금 축소해 놓아서 저희 경우는 1번 촬영책으로 이제 주로 공부를 하였고 가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때만 이제 4번 촬영학 책에서 이제 찾아보곤 했습니다. 2번은 방사선학 이론인데 모든 부분을 이제 정독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서 배울 때 이제 중요시한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병리학 책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병리학 부분을 사실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한국에 비해서는 병리학 부분을 조금 비중 있게 다루고 시험 문제에서도 관련 문제들이 그래도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너무 모든 병리학에 관한 걸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어떤 병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병에 대한 정보 하시고 방사선 쪽 관련해서 이미지나 이제 방사선 관련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의 세이프티 코드는 한국의 방사선 법규 같은 것인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수치들을 외우면 되는 것입니다. 6번의 이미지 분석책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상 이미지와 잘못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이것이 왜 잘못된 이미지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에 AP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떴다. 이것은 왜 잘못됐으며 환자의 포지션을 어느 쪽으로 이제 고쳐야 정상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AP 이미지가 나오는가 뭐 그런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번 환자 케어 책으로서 리스트에 보면 2권의 환자 케어 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표시해 놓은 저 책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환자 케어 또한 여기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 시험은 한국처럼 단답형 문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시나리오 문제로서 어떤 시나리오를 주고 그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보통 2문제, 3문제 정도가 연결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다른 책들이나 또 아는 분이 구해주신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고 또 하였습니다. 요즘 보면 디지털 관련 책들도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책을 다 사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국에서 배웠던 그런 디지털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직접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한번 보시고 굳이 책을 살 필요가 없고 이제 무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 중요하다고 배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좀 노트해서 따로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은 제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해외 배송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이 책 이름들을 검색하시면 대부분 다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Competency Profile이라고 해서 캐나다 방수성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 쭉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있는 것이 이그젠 블루프린트인데, 이것은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블루프린트 부분을 이제 클릭했을 때 저희 관련 엑스레이 쪽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 내용들이 저 때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험 유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박스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총 185문제이고 시험 시간이 4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박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시험 유형이 약 30%가 단답형 문제들이고, 그리고 70% 정도가 시나리오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들을 보시면 시험이 어느 부분에서 몇 % 나온다고 써 있습니다. 뭐 수치가 정확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들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공부할 때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보면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게 있는데, 현재는 지금 유료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무료라서 이제 들어가서 대략 이제 어떤 시험의 유형이 있는지를 보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료였다면 제가 좀 둘러보고 몇 가지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유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시험 예상 문제나 시험 이제 예상 문제는 아니고 이제 과거에 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 주변의 학생들을 통해서 모의 시험 자료가 있다면 조금 더 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린 영상은 저의 약 10년 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절대 제 영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CMMRT 협회 사이트를 정독해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다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험 공부에 관련돼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새롭게 방사선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책들을 완전하게 정독하고 하나하나 다 읽기보다는 한국에서 배울 때 중요시하게 다뤘던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모르는 단어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석하는 데 자체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모든 걸 하나하나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차피 중요한 부분들은 비슷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중요하다고 느끼고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들을 위주로 좀 정리하면서 하면 나중에 리뷰할 때도 시간이 좀 절약되고 공부하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언제든 궁금하시면 코멘트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